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는 미국의 폭탄 제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삼성의 베트남에서 긴급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대신 들어오자 베트남 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은 베트남 근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기업에서 절대로 일할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사죄하라. 연일 외치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한국은 필요 없다. 중국 기업 받으면 된다라고 외치던 베트남 정부도 중국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망연자실해하며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의 충격적인데요. 최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고 찾아볼 때 어떤 경로를 통해 뉴스를 보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려면 먼저 이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치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 과학, 세계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함께 언론사별 최신 뉴스들이 주로 화면을 가득 채우곤 하죠. 이렇게 국내에는 하루에 수만 개의 뉴스가 탄생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의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신기할 만큼 많이 겹칩니다. 즉,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들이 거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싶은 관심 있는 뉴스를 찾아 헤매면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최고 수익률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뉴스의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이 뉴스의 헤드라인은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내 관심에 맞추어 나만의 피드가 구성되는 나만을 위한 뉴스 앱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앱을 처음 받고 나서 앱을 실행해보면 곧바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원하는 뉴스를 3개만 읽고 나면 바로 나에게 맞는 이 맞춤형 추천 배치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맞춤 정보를 기반으로 인기 기사와 함께 뉴스가 추천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뉴스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이 없는 혹은 선호하지 않는 뉴스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의 X 표시를 누름으로써 인공지능이 이를 바탕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맞춤 뉴스의 노출 빈도를 더욱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관심사를 최적으로 반영한 나만을 위한 뉴스 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외에도 내가 관심 있는 추천 뉴스에 대한 알림 기능은 저장해두고 싶은 정보의 스크랩 기능을 댓글을 통한 소통 기능, 선호하는 언론사들만 모아보는 구독 기능 등의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우리가 뉴스를 즐겁게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앱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뉴스 앱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삼성을 포함한 한국 대기업들의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베트남 내에서 독보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이 코로나 때부터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하며 싫으면 베트남에서 철수해라는 식의 배짱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상황인데 이 왜 베트남은 도대체 한국을 이렇게 막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의 첫 정상 외교 상대인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이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밀월 관계를 만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이 일자에 따르면 이 시 주석은 전날 종석 시장과의 회담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을 열었고 회담 후에는 환영 연회를 개최했는데요. 특히 이 연예인을 위창자오즈와 무이차이치의 딩쇠삼, 리 시대의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최고 지도부와 당 중앙정치국 산무위원회 구성원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국이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아세안을 질 높은 1대1로 건설에 핵심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세안 내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한다며 베트남의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현실에 입각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회주의는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손질하고 이중국과 손잡은 베트남을 향해 사회주의 국가들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발표.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13일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기획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분석한 결과 신규 투자 부분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투자국 1위였는데 한순간에 중국으로 바뀐 것이죠. 중국은 187개 프로젝트에 13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등록해 전체 신규 외국인 투자 503억 달러에 2,416을 차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나 베트남 기업 지분 매입에도 4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등록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내 일부 공장을 철수해 한국으로 옮기는 등의 결정을 내리자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운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일부 철수하고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가득 메우자 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의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게 내주면서 현지인들의 고용을 극대화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장이 있는 지역들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고 매우 높은 기준의 환경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 심기 등 자체 개선안을 실천하며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FN익스프레스의 중국이 베트남에 갑자기 투자를 늘린 것은 매우 수상하다. 뭔가 수상한 꿈꾸기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보도했는데요. 이 브레인 익스프레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응웬드 타인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서 따라서 환경에 유해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이 유력한 대상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였을 당시의 베트남인들은 한국 기업들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삼성 베트남 법인은 그동안 베트남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엄청난 직원 특급 혜택과 현지 평균 연봉보다 한참 높은 연봉을 지급하자 이 삼성곳이 열풍에 불었습니다. 이 지시서트에 앞선 1차 서류 전형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약 2만 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베트남이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기록인데요. 베트남 내 통틀어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높아 이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응우엔드 타인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장이 언급했듯 환경에 매우 유해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만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도 베트남인들은 중국 기업들에 혐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한 푼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매우 유한 공장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가운데 여과장치를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몰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자 베트남인들의 거리로 뛰쳐나와 베트남 정부는 중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다시 한국 기업들을 받아라라고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천문학적인 기부금만 요구한 채 베트남 경제를 살려준 한국 기업들을 홀대하는 베트남 정부에 지친 삼성과 한국 대기업들의 베트남 탈출 러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든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베트남이 한순간에 초토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포함해 네덜란드, 일본 등도 미국이 시행 중인 칠보동맹에 참여해 중국 완전 고립 작전에 참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산업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중국과 밀월 관계를 만든 베트남인 리 등과도 모두 거래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맺은 인리를 겨냥해 인민산 니켈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하며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이 삼성 SDI와 LG의 에너지 솔루션 SK 요원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인리에 지으려던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베트남이 타겟입니다.
베트남에 있던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의 공장을 철수하여 중국과 손을 잡은 베트남에 제대로 보복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동남아의 허브로 베트남 대신 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탈출해 태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한국 기업들의 엄청난 세금 혜택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한국을 위해서만 한국 투자의 유치기관까지 만들어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른 인허가는 물론 가장 높은 혜택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의 두 왕자야 사와친 처장은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라며 태국은 베트남처럼 한국을 배신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